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업비트는 위메이드를 아주 강공을 하고 있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업비트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위메이드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있죠. 위메이드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일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잘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잘못했지만 업비트가 벌을 주는 수준이, 이거는 뭐 거의 이 회사는 망해야 돼, 그런 수준으로 벌을 줬다. 이게 이제 쟁점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심한 벌을 줘버렸죠. 괘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재산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위메이드 상폐하겠다, 이거는 뭐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상황인데 상당히 이 괘씸죄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파트너사들은 위메이드를 아주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한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환경은 긴축에서 완화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분위기죠. 파월 의장이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크게 흔들렸는데 아주 강력한 개미털기 한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위메이드 올랐죠. 자, 코인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이런 환경에서 위메이드 이번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 위메이드는 그냥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내려온 수준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떡상으로 날아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믹스가 먼저 아주 떡상이 되겠죠. 위믹스가 아주 떡상을 하게 되고 위메이드 주가도 아주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수익이 나게 되면은 아주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렇지만 리스크도 크다. 아주 공평하죠. 수익이 크면은 리스크도 당연히 큰 겁니다. 자, 업비트는 위메이드, 위믹스 허위 공시 인정을 했다. 네가 인정했잖아. 그런데도 슈퍼갑질로 폄훼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의 슈퍼갑질을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보면은, 이게 상장 폐지고 업비트가 슈퍼갑질을 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거 맞죠. 업비트만 한 것도 아니고, 야, 다 모여봐, 닥사 다 모여봐, 빗썸 뭐 그리고 업비트 뭐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얘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어, 싸가지도 없고 얘는 상폐해야 될 것 같아, 상폐시키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상당한 이거는 좀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가 갑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위메이드도 큰 잘못을 했죠. 보면은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서 이 문제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닥사 논의 거쳐서 상폐 종료하기로 했다, 입장을 냈는데, 자, 상폐에 대해서 유통의 허위 공시,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죠.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코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상폐까지 갈 만한 부분이냐, 누가 봐도 아니죠. 이거 누가 봐도 왜 위믹스만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한 점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상폐까지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위메이드 임직원 관련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음 판결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1000만 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를 번복해서 7200만 개를 초과 유통했다라고 20을 밝혔다. 초과 유통에 대한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라는 것이다, 담당자의 무지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메이드의 말이 실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이런 부분을 상폐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냐, 누가 봐도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업비트가 공개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위메이드 이게
괘씸죄가 좀 걸린 게 코코파이낸스에 제공했던 담보 물량, 유통량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담보를 유통량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위메이드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했는데 이것도 유통량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 대부분 차지하는 담보 물량의 경우에 당사는 이를 담보로 락업된 물량이기 때문에 락업된 물량이죠. 근데 이제 담보 제공했다. 이거는 락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통으로 보지 않았다 라고 판단했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애매하죠. 잘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유통량 기준으로 보고 사전 고시, 유통시 유념하겠다라고 전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경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매기거나 투자 유의 뭐 이런 걸로 하면 되죠. 법원에서 이번에 이야기했듯이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투자 유의를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재산권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상패까지 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판사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 내려왔는데, 사우피트는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닉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회방났다. 이 감히 나를 기만해. 기망을 하고 있어. 회방을 나서 나를. 뭐 이런 지금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면 내가 갑인데 감히 뭐 이런 거죠.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상태에 있었다. 최종 소명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10월 10일까지만 제출했다라고 하죠. 코코파이낸스 담보는 11일 날 담보를 했다. 그래서 왜 10일까지만 제출했냐 이겁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 회피하고 싶었겠죠, 위메이드가. 이런 부분도 이 위메이드가 잘못한 게 맞죠. 자, 그렇지만 쟁점은 이런 수주는 담보를 제공한 부분인데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유통이 맞는 거다. 아, 그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경고로 끝나는 정도가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붙잡고 이게 진짜로 이게 누가 갑인지 모르네. 이 너무 건방진데 너 상표야 임마. 이렇게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판사도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12월 7일 날 다시 하겠다. 그때까지 자료들 제출하시오라고 했죠. 우영우 봤죠, 우영우. 우영우에서 이렇게 이제 이 변호사들 있고 원고 피고 해서 하죠.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된 상황에 위메이드의 파트너사들은 3패 1.5 전부 지지하고 있죠.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그런 상황에 이 장중에 아주 급등이 한번 나왔죠.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동정론 속에 위메이드 거래소 입장차. 자, 그런데 이거는 제3자가 보기에는 위메이드가 이게 너무나 불쌍하죠. 너무나 이렇게까지 정말로 사활을 걸고 미래를 준비해서 아주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한 거를 이 거래소가 이런 부분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금 어피트의 하는 행동은 괘씸죄가 거의 뭐 한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입니다. 담보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출을 뭐 10일까지 했겠죠. 너무 괘씸하긴 하지만 상패는 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5일까지 보충 자료 제출해라 라고 했고, 이 부장 판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투자 유의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투자 유의 종목 지정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참 의문인데, 이렇게 이 판사가 얘기했죠. 이 판사, 그러니까 이 판사나 제가 보는 관점이나 아주 중립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큰 재산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상패까지 할 그게 맞느냐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금 판사의 의중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급등했죠. 그래서 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흔들리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끝이 나긴 했지만 17%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11선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거래도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외인 기관들은 나는 모르겠다죠. 지금 투시는 인용된다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인기관 아주 숨죽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판사 마음이죠.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거는 결국은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나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단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른다. 가능성은,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훨씬 크죠. 지금 아주 큰 재산들이 걸려 있고,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이 무슨 죄냐라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위메이드 이 나쁜 놈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상패를 시키면 다른 코인들 전부 다 상패를 시켜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이제 잡코인들 중에서도 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죠. 제출도 안 한 코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의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마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시간에서 좀 빠졌죠. 시간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이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락을 했지만 저 부분은 단기적으로 시작은 좀 낮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거는 사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어떻게 결정 낼 거냐, 결정 날 때까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7일이니까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남았다. 3일 동안에 엄청난 이 나오는 소식들, 언론사 내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인용이 되었다라고 되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 코인은 상승,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날개를 달 겁니다. 아마도 날개를 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될 건지, 축구 누가 이기냐 여기에 베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도박이죠. 도박이지만 승산이 아주 큰 도박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이기면 크게 먹을 수 있고, 진다고 하면은 손해를 보겠지만 먹는 수준보다는 잃는 수준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50대 51하기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상패 맞았다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상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훨씬 많죠. 거의 뭐 95% 국내에서 유통된다고 하니까 타격은 당연히 반드시 올 겁니다. 올 건데 인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인용이 된다면 얘는 아마도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단 이거는 베팅이다.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